MS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한민국의 핫 이슈 헌법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정당 해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핫 이슈인 탄핵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각하 인용 기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각하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결의를 했을 때 이 절차 과정에서 흠결이 너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 헌법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냐 위법적이냐 판단조차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냥 다시 국회가 다시 판단을 해야 하든지 말든지 아예 각하를 하겠다. 라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B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거를 C가 청구하잖아요. C가 청구를 하게 되면 야 이거 A가 받을 돈인데 왜 C가 청구해? 각하.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조차 안 합니다. 혹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할 때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청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각하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절도범에 대해서 절도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물건에 대해서 훔친 게 없어요. 그럼 무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검사 측에서 공소장을 폭행으로 바꾸겠습니다. 집주인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문제의 경우에도 내란죄를 중간에 철회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국회법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 문제 때문에 각하가 좀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에 각하가 되면 본안 처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하를 안 하고 본안 처리는 인용과 기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선포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12월 3일 언저리 당시가 우리나라가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였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판단을 해서 계엄 선포를 했냐, 이것이 목적이 정당했냐, 그럼 계엄 선포에 대한 수단은 적절했냐, 뭐 침해가 최소화했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인용이나 기각이나 할 것입니다. 각하나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업무가 돌아옵니다. 직무집행정지가 해지가 돼서 직무에 복귀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형사법 재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닌 이상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란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일을 하면서 형사 재판에는 좀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근데 내란죄 재판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서 재판이 한 2개월에 한 번씩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탄핵이 인용됐다. 인용됐으면 즉시효라 그래서 즉시효과, 그 날로부터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부터 바로 대선 기간에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게 돼요. 후보자 등록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각 정당에서 뭐 경선도 하고 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경선을 할 때도 예비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절차를 시작하면서 그 선거를 한 다음 날부터 2달 있다가 60일 있다가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좀 있는데 그때 있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뭐 이런 모든 정당이 이미 탄핵 심판 도중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했어요. 대선 준비 기획단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정당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가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일단은 본인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미 대선 기획 준비단을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 여론이 약간 반반이어서 상황을 좀 보는 것 같고, 뭐 이런 말이 있죠.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국민의힘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준비를 왜 안 하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당대표를 사퇴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당대표를 사퇴하고 대선 후보를 등록을 했다가
이게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당대표 못 돌아오거든요. 그러한 고민 때문에 지금 시원하게 대선 준비를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 이미 대선 후보까지 선출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러한 약간 눈치 싸움 속에서 과연 60일 안에 모든 정당이 대선 준비를 원활하게 하고 대선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탄핵 규정에 의하면 탄핵을 인용할 때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잖아요. 아까 2명은 4월 18일 날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러면 4월 18일 이전에는 이 8분 중에 적어도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지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29건의 탄핵을 청구했는데 탄핵 인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나마 가까이 갔던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였습니다. 4명 찬성, 4명 반대. 그러니까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8대0으로 그냥 탄핵 기각이 나왔죠. 그런 문제인데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최소한 8명 중에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 인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5명만 찬성을 한다? 5대3이다? 그러면 탄핵 인용이 안 되고 탄핵이 기각이 되는 구조입니다. 헌법재판 선고가 어떻게 나든 우리는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기일에 만나요.